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컨설턴트 공인중개사 아테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재개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핫한 신림 재개발 구역에 관해서도 이제 최근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재개발이 무엇인지 그 의미 먼저, 그 데피니션 먼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재개발 절차 배우기를 제가 제목을 삼았고요. 일단은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제 다시 개발한다. 그래서 리디벨롭먼트인데 일단은 공법상의 정의를 보면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 이제 기반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가 하는데 뭐 교통망이나 여러 가지 뭐 도로나 상하수소 이런 것들은 이제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이 이제 낙후된 지역이 있을 때 그것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이제 새롭게 신축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지음으로써 주거 환경과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정의가 굉장히 심플한 것 같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은 성격이 다릅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 20분 정도 신림 재개발과 연결지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개발의 경우에는 이제 공공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개발하는 주체가 민간이 아니라 그런 단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주택 사업의 성격이 짙은 재건축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 그래서 재개발은 공공적인 성격, 재건축은 민간적인 성격이 띠고 있고요. 또한 기존 주택 세입자를 이제 임차인들이 있잖아요. 관련해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해결책으로 공급 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는 3개월분의 주거 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금 괜찮죠? 공공 쪽에서 책임을 지니까. 재건축은 당사자 간의 주택 임대차 계획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재건축은 민간 개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개발은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 주거지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새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법의 근거한 것으로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을 정비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나 밀집되어 주거 생활이 불편하고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지정을 해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이제 헐고 그러니까 멸실을 하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계획 사업이에요. 그래서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재개발이다. 도시 계획 사업이다. 그러면 이제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재개발을 위해서는 신화도에서 구역 지정 고시를 받아야 하는데 구역 지정 고시란 주민들이 낸 재개발 계획을 검토한 후 기본 계획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이제 국가에서 또는 지역 자치단체에서 이제 정해주게 되는 건데요. 구역에 지정되면 조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조합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합을 설립한 후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는데 재개발 조합은 재개발 구역에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토지 등의 소유자 5명 이상이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 정관을 일단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조입 설립 인가를 또 받아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및 또 이제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개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면 기존의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전부 밀어버리고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을 새로 지어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을 바꾸는 사업이다. 그리고 재개발은 재건축과 다르게 공공개발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일단 건설업 전문가들이 용역 인력 회사들은 재개발을 좋아하죠.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적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이 재개발 지구로 지정될 경우 재개발 추가 분담금 추적인을 먼저 이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추가 부담금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감당할 수 있다 하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는 게 유리하고 나는 추가 부담감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매도하고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재개발이 이제 사업이 이미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좀 어렵습니다. 해결책이.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뭐 추가 분담금을 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사를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뭐 조합원으로 해서 뭐 이 사업에 어떤 메리트를 느끼겠다, 향유할 수 있겠다 하면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재개발을 대단위로 묶어서 한 방에 그 지역을 날리고 새로운 계획 도시를 짓는 수준까지 발전하면 이제 그러니까 재개발로 시작했는데 그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제 뉴타운 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지역의 건물은 이제 멸시를 하고 새로 짓는 거면 이제 재개발이라고 이제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뉴타운도 여러 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자가 모여 이루어진 하나의 커다란 재개발 단위가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필요에 따라 광역적인 틀에서 기반시설을 이제 더 기부 채납하는 대신에 사업 절차나 개발 계획 상의 특례를 적용하는 도시 재정 및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것이라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에요. 뉴타운이. 그래서 하지만 뉴타운 구역이라도 뉴타운에 속한 개별 재개발 구역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의 사업 절차를 밟고 이 절차 중 도촉법상에 규정된 것에 관해서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춰서 재개발이 솔직히 이제 결정돼도 이게 속도가 그렇게 빨리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일단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대한민국의 토지 수용은 이제 공시지가로 하잖아요. 이제 공시지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세와 다르죠. 그래서 낮은 토지 보상가를 받고 땅을 내놓아야 하고 나는 못 나가겠다 이런 알박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자리 상가가 있다면 이제 권리금 때문에 어떤 이런 컨플릭트,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을 때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사업성이 좀 떨어졌을 때 뭐 백지화 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재개발 조합의 비리들이나 어떤 이권, 그 다음에 시공사의 단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제 재개발 쪽이긴 한데, 잘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난 히스토리를 보면 2015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회복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급증이 되고 있고요. 네, 신림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림 쪽은 꾸준히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한국토지신탁 같은 부동산 신탁 회사가 재개발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 등 소유자의 민간이 토지를 이제 이 토지를 이거는 이제 민간인 거죠. 토지 소유자들. 그 다음에 은행과 시공사들이 이제 자본력과 또 기술력, 시공사는 이제 빌더, 짓는 것이니까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요 방식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계법,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각 시도 조례, 조례가 제일 무서운 법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규정한 큰 틀에서 규제를 기준으로 민간이 계획한 재개발 계획을 승인해주는 권한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주된 재개발 방식은 건축물의 바다 면적 대비 전체 연면적, 연면적은 이제 높이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적률이 굉장히 낮고 땅값이 높으면 주민들의 토지 소유한 토지 지분이 컸던 일부 저층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광풍과 맞물려서 어떤 경우는 집을 넓혀가면서 돈을 되돌려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다양한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집을 새로 짓는데 돈을 받고 짓는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되지만, 민간 주도의 재개발 시장에서 부동산이 아주 그냥 상승세일 경우에는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일부를 파는 식.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부동산 가격이 이제 떨어질 때는 그만큼 다시 더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추가 분담금이 있고 반대일 경우에는 이제 이조 환급금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화면을 좀 크게 해서 간편하게 이제 재개발의 사업 시행 절차를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준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 공람을 14일 이상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재개발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정비사업 절차가 조금 뭐 신경 쓸 것이 많아도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람, 이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14일 이상 공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주민공람 14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준비 단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시행 단계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같은 재건축의 하나고요. 주민공람은 30일 이상, 건축, 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가 있고요. 관리처분 계획 단계, 이때도 주민공람을 30일 이상 합니다. 공람이라는 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료 단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 기본계획 수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하는 거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역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이제 시도지사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시장, 군수구청장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에는 이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조합.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합니다. 이것이 괜찮은 건지.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시기를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이 마침에 이때 창립총회가 열어지고 조합 설립 인가가 이때 나오고요. 이때도 당연히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 시공자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재개발, 도시환경,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면 이제 짓는 사람, 시공자를 선정을 하고 분양을 신청하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고 관리계획처분 인가가 나오면 이 단계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들어가고요. 이때 이제 철거가 나오죠. 이때 그 다음에 착공이 들어가서 이제 주택을 이제 완성이 되면 준공 및 입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전 고시하고 청산이 하는 거죠. 소유권을 넘겨주고 청산할 건 청산하는 이런 절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수립 단계도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한번 보면요. 일단 요거는 인천광역 데이터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공람을 14일 이상 이제 공고도 하고 주민들이 와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고 기본계획 승인, 고시 알리는 거죠. 그다음 건설교통부 장관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 정비계획안 작성, 그
일단 주민 제한 시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 동의가 필요하고요. 주민공람 14일 구의회 의견 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합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에 공동심의를 하고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에 보고를 하는 것이 구역 지정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신경을 써야 할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추진위원회. 네, 일단은 5명의 위원이 구성이 돼야 되고요. 일단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신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관할 구청에 신청을 하면 되고,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은 한 개의 추진위원회만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을 할 수가 없고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고, 안전진단이 반드시 들어가고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건축물을 헐기 때문에 이것이 뭐 집안이나 이런 거를 이제 따져서 하는 거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할 때는 재개발은 전체 토지 소유자의 5분의 4의 동의를 얻어 신청을 하고요. 재건축은 3분의 2. 그래서 조금 요건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장관의 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일단은 광역자치단체가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큰 그림을 설명하는 계획이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은 주민들의 제안에 상정된 지역을 구체적인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을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고, 정비구역 지정은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승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이제 설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진위원회까지 설립이 되면 좀 많이 순탄한 거죠. 그래서 재개발 추진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으로 향후 조합을 설립에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정비사업의 전반을 관리하는 그런 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절반의 동의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되는데 이때는 또 이제 동의 요건이 달라져요. 조합이 설립할 때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발 단계가 들어가는데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합은 시공사 이제 누가 지을 건지, 건축계획, 정비사업도 관리 등 재개발 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법인으로 조합장, 감사, 이사 이렇게 조직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조합 설립 때 이제 많이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의 사업 시행 인가지만 어차피 규정은 둘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어떤 시효를 대상으로 뭐뭐한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을 지방자치단체, 이제 해당 자치단체에 제시하고 그 해당 자치단체가 검토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안을 지자체가 심의 통과 반려하는 것을 건축심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안이 건축물의 배치, 높이, 밀도, 기반시설, 도로, 학교, 관공서 어디에 배치를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이제 주민들은 어디를 이주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임대주택은 또 얼만큼 퍼센테이지를 이룰 수 있게 할 건지, 이런 실제 재개발 계획을 담는 것이 이제 이 사업시행 인가에서 이제 건축 심의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이 들어가는데요.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 처분의 단계로 가기 전에 사업 시행 인가 직후 감정평가 작업에 돌입을 하는데요. 이때 추가 분담금 얼마로 책정할지 이때 알아야지 이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하고 재개발에 동의하는 사람들 찾는 절차고요. 말 그대로 이제 감정평가사 부동산 신탁 업체에서 집에 찾아와서 집주인과 보상가액을 추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들어갈 때 집주인이랑 반드시 사전 연락해서 일정을 조율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분양가는 조합원의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70에서 80%, 그다음 추가 부담금이 많이 나오면은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이 끝나면 현금 청산자, 나는 분양 안 받고 나가겠다. 그 다음에 재개발 조합원이 이제 분리돼서 관리 처분 단계로 넘어가죠. 그래서 관리 처분 단계를 보면은 사업 시행에 드는 돈을 이제 청산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전의 재산 가치와 개발 후의 재산 가치를 비교해서 추가 부담을 더 내야 될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오히려 더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낼지 아니면 돈이 남아 주민들에게 돌려줄지 결정을 하고 청산이 끝나면 지자체에서 관리 처분 인가를 받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재산권이 완전히 이제 제약이 되고 땅을 이제 건설업체에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재개발 90%는 이제 완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가 부담금을 낼 돈이 없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집, 땅의 가치를 이제 현금 청산을 받으러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나가야 되는 경우고, 물론 최근 몇 년 사이 법제적으로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이제 주어져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의 집주인이었던 주민이 아파트 입주비가 없어서 자기 소유의 조그만 주택을 보상받고 그 돈마저 세입자재 임대보증금으로 보상비에 대부분 소진하고 하루아침에 남의 집을 전전한 시대가 되는 것이 뭐 이런 안 좋은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뭐 현수막을 뭐 시해해서 일단은 이제 분양가를 조정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개발을 나는 안 하겠다. 아슬한 이런 분들은 관리 처분 인가가 나는 대로 집에다가 명도는 이제 이사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 깃발을 고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이제 해결책이 있는데 지금 시간상 이건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이제 조합이 거의 다 이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 철거, 분양, 준공인가, 입주 등의 단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시선도 있고 안 좋은 시선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왜 많은 분들이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 재개발 투자하고 땅 투자가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해볼 텐데요. 재개발과 땅 투자의 매력은 굉장히 솔직히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재개발에서 대해서도 이제 많이들 이제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땅하고 재개발에 이제 관심이 많이 쏠렸을까? 그거는 이제 규제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규제가 많이 심하다 보니까 반사 효과, 풍선 효과로 재개발 투자와 땅 투자에 시선이 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는 조금 이제 규제에서 좀 자유로운데요.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 전매 기간이 좀 더 길고 초기 과열식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 처분 인가 후에는 전매 제한이 걸리지만 그 외 지역은 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장점이 있고요. 재개발 투자는 청약 조건에 해당 없이도 조합원 지위만 얻게 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또 장기로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재개발 투자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원하는 대로 동호수를 지정받을 확률이 높아서 일반 분양보다는 좋은 쪽으로 우선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고요. 그래서 재개발은 일단 재건축에 비해서 초기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하지만 땅 투자보다는 조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구역 지정 전에 들어가면 땅 투자보다 자금이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구역 지정 전에 들어가면 조금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구역 지정 전에 들어가는 조금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동네가 조금 재개발이 될 곳이라 보여준다면 자금력이 풍부한 재력가들이나 뭐 그 시점에 증여나 상속 목적으로 매입하지 뭐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조금 이런 쪽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재개발 투자의 장점 두 번째는 돈을 이제 벌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대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 시세나 거래 시세가 6억 원이면 어떤 낙후된 빌라를 매입하여 분담금을 포함해서 5억 5천이다. 그 향후 입주할 시즌 정도 되면은 입주 시까지 이제 시세가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그 수익성에서도 조금 환급성도 좀 빠르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분양가는 또 이제 토지가 이제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그래서 뭐 입주 시점에서 많게는 2배의 차익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개발 투자의 장점 세 번째는 실입주자들에겐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구입하는 신혼들에게는 초기의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재개발 투자가 괜찮은 것 같다. 그 다음에 거주 목적이라면 사업 시에 인가가 난 이게 조금 안전하겠죠. 재개발 사업이나 관리 처분 인가가 이제 이미 허락이 된 곳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주변 시세보다 좀 적게 매입을 하게 되면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땅 투자는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주목해야 할 재개발 투자지역 신림 뉴타운 1구역 잠깐 짚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좀 안 좋은데요. 이 신림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 뉴타운 1구역은 조합 설립인가 75%의 동률을 달성한 후에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고요. 3월 28일 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했고 조합 설립 인가가 재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신림 뉴타운의 60% 정도의 세대수를 차지하던 신림 1구역의 해제 리스크가 굉장히 컸었는데 조합 설립이 되고 재개발 사업진에 대한 위험성이 줄어들면서 신림 뉴타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신림 뉴타운은 거래 절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구하기가 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신림 1구역은 14년 만에 조합 인가가 눈앞에 있다. 그래서 2019년에 조합 설립 인가 7월에서 9월 촉진계획 변경 고시 그 다음에 2020년 내년이죠. 2월 3월에 건축 심의 8, 9월에 사업 시행 인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 처분 인가 2주 착공 및 일반 분양 그래서 2020년 지금부터 이제 3년 후네요. 그렇게 뭐 늦은 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28일, 3월 2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 1구역은 신림 뉴타운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통망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경전철 노선 3개가 이제 건설이 되고 이런 기대감의 이제 분위기. 근데 이제 부동산과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 수요자들의 심리가 몰리면 당연히 상승세를 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설사들이 이제 주민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 제1구역이 재정비 촉진 지구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14년 만에 조합 설립 준비 그동안 신림 뉴타운 1구역, 2구역, 3구역 중 규모가 솔직히 가장 컸고 여기 메리트가 굉장히 잠재력이 미래가치가 큰 곳이죠. 근데 사업 속도는 가장 느렸는데 마침 신림 1구역이 봉기조리면서 일대 분위기는 이제 업되고 있습니다. 자, 이 빨간 선이 신림 전철 노선인데요. 색강, 대방, 보라매 이쪽이 신림이죠. 그 다음에 여기만 봐도 지금 5호선, 그 다음에 1호선, 7호선, 2호선 이거는 이제 신림 경전철. 굉장히 엄청난 격자 교통망, 거의 그물망 교통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그 동서축이었는데 이게 남북축으로 이렇게 딱 뚫어주니까 이쪽이 정말 굉장히 또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당 가격도 많이 저렴한 편이죠.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림 1구역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오늘 28일, 그러니까 3월 28일이에요.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 그 다음에 2005년에 했는데 여기 이제 14년 만에 된 거죠. 그래서 지난해 10월부터 조합 설립 동의서 접수를 시작해서 75% 동의율을 해서 이런 그 구청 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추진에는 총회를 거친 후 4월 정식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사업이 효력했던 신림 1구역에 최근 들어 분위기가 살아난 것은 신림 유타 일대 신림선, 남곡선, 서부선 등 서울 경전철 노선 3개 교통망. 이거 교통망은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특히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서부선 노선 확대와 남곡선 재정사업 전환이 이뤄져 기대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이제 절차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신림 재개발에 여러분이 지금 눈을 돌리셔서 1구역, 2구역, 3구역 투자할 가치가 굉장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신림 재개발 관심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